구주차 DIY 사물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DIY 사물 인터넷 수업을 잠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학생분들이 중간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발표를 하신 분들 7분에 해당하는 점수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수 평가한 것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네, 저는 옆에 평가 점수를 지금 지웠는데요. 차례대로 학생분들의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학생분, 이제 신재민이라는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이용한 스마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만든다고 했고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을 좀, 네, 뭐, 죄송합니다. 자, 이 도구상자 부분의 기본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없애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글씨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거의 네, 7분 중에서 제가 좀 의견이 괜찮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학생분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소리를 이용한 스마트 조명의 경우 손바닥을 한 번 치면 뭐 불이 켜진다거나 손바닥을 두 번 치면 불이 꺼지는 그러한 그 소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앞으로 수업할 소리 센서가 있을 텐데요. 그 소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조명을 온오프하는 그러한 IoT 사물 인터넷 그 하드웨어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리 센서가 그 뭐 참조한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박수 한 번 쳤는지 두 번 쳤는지에 대한 좀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점등하고 서브모터를 이용하여 집 조명을 이제 소리 센서에 의해서 그 LED만 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서브모터를 이용을 해서 집에 있는 조명 버튼을 이 서브모터가 움직이면서 켜지고 꺼지는 것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참조 사항으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 소리 센서 하는 역할을 잘 그 소리의 그 인식하는 크기를 잘 설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 조명 버튼을 킬 때에는 서브모터가 그 조명 켜고 끄는 버튼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영상을 찍어서 학생 다른 분들한테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잘 붙여서 보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의 밝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LED 무드 등을 만드는 영상은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이 학생분의 주안점은 어두울 때 켜고 밝을 때 꺼지는 등밝기 조절하는 IoT 무드 등 제작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그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을 넣었던 부분은 그 저는 이 게임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파이아인가요? 하여튼 드래곤볼이 아니라 그 뭐죠? 네. 네, 피카츄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인형인 것 같습니다. 그 인형에다가 몸에다가 아두이노를 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캐릭터 이름이. 하여튼 꼬리에다가 불을 LED를 달아서 제작하는데 좀 참신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잘 만들면은 그래도 이쁘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내장시키고 꼬리에 불을 붙여서 달아놓고 제작을 한 다음에 전원 연결을 어떻게 할지 부분과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이 정말 그냥 어둡고, 그러니까 밝은 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색상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의견이 잘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발표에서는요,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 RC카라고 했는데, 기존 RC카를 제작한다고 하면 보통 RC카에다가 IR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보통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 발표 자료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RC카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주변 그 사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그 방향을 틀어주는 그러한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이 참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동작 부분이 발표 자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 발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단 이제 그 부분이 잘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로 그 다음에 RC카 자체를 구현을 하면서 거기에 충돌 방지하는 부분을 만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표 자료 혹은 그 발표 내용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동으로 열리는 휴지통은 뭐 당연히 자동으로 열렸다가 그럼 닫혀야 되는 게 있긴 한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뭐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도 참조되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좀 평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높은 점수를 좀 받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학생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높게 평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동으로 열리는 휴지통의 경우에는 네, 뭔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 동작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더 추가를 해야 될지를 제가 해보는 방법이 뭐 초음파 센서 외에도 아니면은 리모컨 IR 적외선 리모컨 있죠? 그것까지 추가해서 적외선 리모컨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휴지통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초음파 센서로 동작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로는 동시에 IR 적외선 센서를 까지도 같이 이용해서 열고 닫히는 것까지를 동작을 시켜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항 위쪽에다가 별도의 물고기 사료를 넣어두고 자동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스마트 어항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주변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5V RGB 스트립이라고 하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또 구매를 하셔서 사용자의 모션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변에 다가왔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항불을 밝혀준다거나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먹이 주는 거는 시간이 되거나 어떠한 그 상황이 됐을 때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참신하게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다 구현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IoT 사물 인터넷 그 기기가 하드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의 뭐 추가로 뭔가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어 보였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리를 이용한 스마트 조명에서는 소리 센서 잘 동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의 밝기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이 부분 넣는 게 어떻게 될지를 좀 잘 하셔야 될 거다. 전원 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 RC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 이 충돌 방지 부분이 필요한 게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나머지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RC카를 전체를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구현을 하시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너무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 사항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잘 구현을 해주셨으면은 마지막 기말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삼색 LED를 이용한 무드등 같은 경우에도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휴지통과 비슷하게 인터넷상에 너무 많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별로 생각을 안 하셨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대신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드등 자체만 개발한다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뭐 무드등을 최소한 껐다 켜는 거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IR 리모트를 이용을 해서 무드등을 껐다 켜거나 아니면 그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6가지 색상 정도를 무드등을 뭐 적용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이디어가 더 추가돼야지 뭐 점수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위치 만들기라는 마지막 발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는 네, 여기와 약간 좀 비슷하긴 하죠. 어디 있었나요? 네. 네, 원격으로 하는 건 이게 없었네요. 그냥 여기에서는 LED 무드등 정도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네, 원격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를 네,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도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IR 송수신기를 이용한 스위치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IR 적외선 리모컨을 같이 좀 넣어서 사용하는 것과 초음파 센서도 같이 넣어서 온오프 가능한 그러한 스위치를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높게 평가를 좀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분의 영상을 아마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각각의 점수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를 각각 점수를 내렸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분들과의 평가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총점을 매겨서 실제적으로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드린 사항이 저희 그 사이버 캠퍼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제를 내신 것 안에다가 제가 점수를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옆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지금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이 좀 잘려진 상태로 점수만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1등과 2등은 참 점수 차가 큽니다. 근데 2등이 두 분이라서 그 다음에 4등이 되는데 2등과 4등의 점수 차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7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이 아니고 30점 만점입니다. 그 30점 만점을 파악하시면 될 거고요. 과제를 그 발표 자료를 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10점으로만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고요. 본인 점수 각각 확인을 하셔서 내 점수가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등수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점수 표시를 하고요. 네, 점수가 몇 등이라고 몇 점이라고 되어 있고 몇 등도 평가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뭐 중간 발표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 때 기말 발표 때 되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네, 점수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 하시는 분이 다 구현한다 그랬는데 구현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말에 점수를 잘 못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중간 때 발표가 조금 미약하더라도 기말 때 발표를 잘 하시면은 또다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9주차 강의 자료를 받으셔서 9주차 강의를 오늘은 하게 됩니다. 그럼 9주차 강의 내용으로는요, 네, 이렇게 보시는 LCD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선 연결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저는 또 다른 거로 4개만 연결하면 되는 애가 있어서 얘 연결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러한 여러 가지 LCD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용 방법과 LCD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러한 거리 측정된 거를 LCD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네, 또 다른 거로는 템퍼레처, 기온,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화면에다가 또 LCD에다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액정 디스플레이 LCD에다가 원래는 이제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어떠한 화면에 여러 가지 출력하는 방법을 좀 해볼까 했는데
기울기 센서는 그냥 온오프만 되는 것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키패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좀 오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2페이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4개만 꽂는 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이번 수업에서 받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여러 개를 꽂아야 되는 것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4개만 꽂는 것도 가지고 있어서 얘를 한번 예제로만 좀 더 쉽게 꽂는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금은 설명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LCD라는 것을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아두이노 저희 설치한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보면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요. 네,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행이 되고 나면요. 새 파일 해서요. 여기에 이제 스케치 쪽인가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해서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있긴 하지만 저희는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 L2C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를 웹페이지에서 복사를 해서 웹페이지 하나를 불러서요. 네, 해당 주소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저번에도 수업하면서 느꼈지만 여기에서 코드를 누르면 원래 떠야 되는데 일반 예전 익스플로러 버전 에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도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를 다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집 해서요.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다운로드를 폴더를 열기를 해서요. 오늘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이 받은 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여기 아두이노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해서 zip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추가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려는 집을 찾아야 되니까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가면은 좀 전에 받았던 아두이노 리퀴드 크리스탈 다시 i2c 라이브러리 마스터라고 해서 얘를 열기를 하시면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말 라이브러리가 잘 추가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메뉴를 다시 내려가서 보면 네, 이쪽에 컨트리뷰티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아두이노 리퀴드 스타 크리스탈 i2c 라이브러리 마스터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추가까지 잘 마쳤으니까요. 이제 저는 요렇게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리퀴드 크리스탈 L2C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결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L2C 라이브러리의 연결을 첫 번째 이쪽에 맨 위 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VCC 5V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있는 거를 A4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애를 A5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있었던 아두이노 여기 스케치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가 잘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 스케치북 예제에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네, 여기 예제 이번에는 파일에서요.
예제에서 보시면 내장된 예제 말고 쭉 더 밑에 내려가면은 네,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제가 또 올려서 화면에 다시 보이게끔 위치를 잡아서 예제를 보시면 이쪽에 맨 끝에 더 올라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더 올라가서 예제 요 끝에 보시면은 리퀴드 스타일 다시 I2C 라이브러리에 뭐 블링크 커서라든가 뭐 헬로 월드가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헬로 월드라는 걸 저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퀴드 뭐 크리스탈 다시 I2C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코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상에 이 내용을 이제 실제 영상, 실습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방금 전에 불러왔던 이 코드죠. 얘는 어디서 부르냐면요. 네, 아두이노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이 거의 안 보일 수 있는데 파일에 예제, 네, 예제 보시면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요. 요거 다음에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지금 화면이 거의 눈에 안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서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도저히 이거는 화면상에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럼 다시 한번 어디서 부르는지는 간단하게만 예제에서, 네, 이쪽에 아두이노 이쪽에서 헬로 월드를 열은 건데 조금 있다가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생성되는 코드 이제 라이브러리 내용을 이렇게 불러와서, 아니면 그냥 이 코드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똑같이 넣으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고 컴파일을 해봅니다. 당연히 컴파일 잘 되겠죠. 라이브러리 코드 그대로인 거니까요. 컴파일이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어차피 지금 이거는 실습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두이노에다가 컴퓨터와 PC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로드를 실행을 해봅니다. 업로드가 당연히 잘 또 돼야 되겠죠. 그럼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업로드 완료가 됐으니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아두이노에다 연결을 해서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얘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실습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따라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하시는 게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C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 중에 지금 사용할 LCD는 원래는 얘입니다. 얘는 뒤를 돌려서 보시면 다음같이 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말 많은 핀들이 있는데, 저희는 수업자를 받은 거는 이거라서 조금 이따가는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 말고 실습하실 수 없긴 하지만 좀 더 편리한 녀석이 있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상 얘는 똑같이 앞부분을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핀도 밑에가 거의 다 똑같은데요. 뒤를 살펴보시면 좀 다릅니다. 뒤에 뭔가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뒤에 이쪽 핀들을 다시 이거와 함께, 얘는 여기에 이게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뭔가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서 얘는 이 뒷부분에 이미 다 이게 납땜이 돼 있어서 이렇게 4개의 핀만 사용하면 되는 좀 더 편안한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2년 전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미 이렇게 된 거를 학생분들과 함께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애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에 대한 사용법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실습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맨 위쪽에 그라운드,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5V, 그리고 SDA라는 것과 SCL이라는 걸 꽂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차례대로 그라운드, 그 두 번째에는 네, 5V,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A4에 꽂기로 했고요. 네 번째는 A5에 꽂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생긴 핀을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4개를 다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여기에 4개를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를 네, 모두 꽂은 다음에요. 4개가 잘 꽂혔으면 얘를 순서대로 잘 위치를 잡아서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만색이 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이 5V이기 때문에 까만색 그라운드를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까만색이 그라운드였죠. 그래서 까만색이 네, 그라운드 맞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그리고 흰색이 5V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5V에다가 연결하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씨가 보여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는 세 번째 회색인데요. 세 번째를 A4에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핀을 죄송합니다. 회색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 같은 애가 네 번째 있는 애인데요. 그 네 번째 있는 애를 네, 여기 5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A5에다가요. 여기 A0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라서 그쪽에 연결해주면 되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글씨가 안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전원을 뺐다가, 혹은 전원 빼는 것보다 컴퓨터를 다시 연결하는 게 낫겠네요. 한번, 그쵸? 그래서 컴퓨터에다 한번 연결된 상태에서 아까 그 스케치 파일을 저는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면 네, 아두이노 이쪽에서 업로드 되는 램프가 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업로드가 된 상태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여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요, 저는 잠시 드라이버를 꺼내서 그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 드라이버 조그만 거를 여기에서 또 이제 빼서 하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찾아서, 네, 여기 십자 드라이버 찾아서요, 얘를 조금 조절을 해주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밝기 조절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밝기를 조절을 해주면 네, 완전히 이렇게 했다가 안 보였다 하는 부분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생각처럼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네, 갑자기 또 연결이 빠져버렸습니다. 5V 연결과 그 다음에 이쪽 연결 다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글씨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잠깐 바꿔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003F일 수도 있고, 그 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7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F 말고 만약에 27로 해서 잠깐 다시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헬로월드 글씨가 제대로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영상을 다시 끄고 한번 연결을 했는데요. 아까 그대로 연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0x
3F라고 되어 있는 거를 27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업로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로드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헬로월드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헬로월드라는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로월드라는 글씨가 잘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좀 바꿔봐서요. 저희 수업 아까 화면에 있던 거에서 이번엔 예제 중에서 헬로월드 말고 만약에 리퀴드 2CL에서 블링크 커서라는 거를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주게 되면요. 선택을 해주고 얘를 실행을 또 업로드를 다시 해주면 여기 이제 업로드 다시 되고요. 여기 깜빡이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여기 깜빡깜빡 했죠?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글씨가 no cursor blink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커서 블링크라 해서 깜빡깜빡 하는 그러한 코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예제를 한번 저는 이제 화면상엔 없지만 여기 좀 이따가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커스텀 캐릭터라고 해서 얘도 한번 업로드를 또 해보면요. 네, 업로드 되는지를 기다려서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깜빡깜빡하고 끝나면요. 이게 또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헬로월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거꾸로 돼 있긴 한데 이렇게 코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저러한 특수 문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0부터 9숫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코드들 ABCD 영문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엔화 표시도 되고 여러 가지 소문자 영문 코드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코드가 바뀌면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그램 내에서 이 LCD에다가 모드를 다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로도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또 파일에서 예제에 하나를 더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시리얼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네, 또 업로드를 시켜주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여기에 아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시리얼에다가 제가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1 입력 하면은 숫자 1을 입력했기 때문에 1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ASDF 저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ASDF 골뱅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0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숫자가 표시되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제가 다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연결만 잘 하시면은 그 예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시 한번 화면상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인 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만 그냥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실습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는 실습하실 수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거를 한번 해보는 거를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처음 이걸 할 때는 저도 처음에 이 화면이 안 나타나서 좀 버벅대는 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할 때는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각의 코드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실습에서 보셨는데요. 실습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처음 헬로 월드를 실행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헬로 월드 실행 방법은 만약에 아두이노 하나를 열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예제에서 저희가 등록해 놨던 예제 중인 여기 아두이노 리퀴드 크리스탈 I2C 라이브러리에서 헬로 월드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는 3F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실습을 아까 하면서 0x27로 작성을 바꾼 거고요. 그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블링크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일에서 예제에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이번에는 블링크 커서라는 이거를 실행을 시켰었던 겁니다. 여기 코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초 동안에 뭐 블링크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그냥 코드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연결 잘 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특수 문자 있었던 예제도요. 여기에서 커스텀 캐릭터 이 부분을 가지고 특수 문자를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쵸? 코드 내용대로. 근데 그게 거의 4초에 한 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딜레이 4초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뀐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리얼에 제가 아까 입력했었던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네, 다음과 같이 예제 여기에서 시리얼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을 LCD에다가 표현하는 게 나타나 있는 거고, 저는 그 시리얼 입력을 여기에다가 뭐 아까 1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ASDF 해서 입력하면 엔터 치면 그 시리얼이 이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잠시만요. 세 줄로 해서 잠깐 뭐 또 1, 2, 3, 4, 5, 6, 7, 8, 9, 0 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쪽에 시리얼에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제 여러 가지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 예제라든가 라이브러리 때문에 좀 밑에까지 좀 끌어서 내려서 화면을 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저희는 이 많은 걸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많은 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다시 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을 입력해서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여기 연결되는 게 되게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를 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맨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보면은요. 네, 이거 튜토리얼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링크를 해 놓은 거고요. 네, 여기에서 왼쪽에서부터 살펴보시면 맨 왼쪽 핀에다가는 저희 그라운드에 꽂도록 했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5V 돼 있는 거 잘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은 그라운드, 두 번째는 5V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좀 특이한데요. 세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거 가변 저항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가변 저항도 플러스와 그라운드를 설정해주고, 가운데 핀만 이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네 번째는 여기 보면은 12번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11번에 연결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핀을 그렇게 연결했다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른쪽 맨 끝에를 그라운드, 그 다음은 5V로 가기 전에 220옴 저항을 연결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차례대로 연결했는데요. 2번, 3번, 4번, 5번에다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연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도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걔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기존에 했던 거를 우선 삭제를 하고 새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브러리 저희 설치했었던 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간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이 아이디 열어서요. 네,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저희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 좀 높게 해서 또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저희는 좀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지금 지워야 되니까요. 네, 저희 라이브러리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냐면, 네, 탐색기 열어서요.
저희 아두이노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문서에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를 가면 저희가 설치했었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냥 문서를 열고요. 여기 내 컴퓨터에 문서라는 부분을 가시고 아두이노라는 폴더 가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얘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네, 삭제하기 해서 없앴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네, 이제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를 한번 없애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다시 아두이노를 저희는 실행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를 다시 실행을 하면 네, 여기에서 또다시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아까 컨트리뷰트 라이브러리 있었죠? 지금은 여기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원래 있었던 건데 대신에 이번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스케치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부분에서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걸 누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누르면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업 잠깐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리퀴드 크리스탈 해서 엔터만 치면 좀 그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은 이미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 중에서 네, 찾아보면은 L2C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L2C인데 리퀴드 크리스탈 네, 여기 보면은 L2C라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젠, 마크, 파라테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LCD 라이브러리 또 찾아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프랭크 D 브라덴더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L2C라고 되어 있는 프랭크 D 브라덴더라고 하는 사람 버전 1.1.2를 설치를 누릅니다. 그럼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좀 전에 했었던 그 LCD 있죠? 걔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메뉴 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메뉴 쪽이 아니고 아까 설치했었던 걔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얘가 인스톨이 이제 됐다라는 것과 버전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화면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리퀴드 크리스탈 L2C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에서도 이쪽에 다시 L2C 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는 잘 했으니까요. 요거는 지금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거는요.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이거 라이브러리를 꼭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재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이제 얘를 가지고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 끝나고 그럼 뭐 하느냐? 연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코드를 한번 넣어서 화면 시리얼에 어떤 값이 나온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요. 네, 여기 다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한 겁니다. 엔터 두 번 쳐주고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또다시 복사를 해서 또 여기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저희 실습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이번에는 LCD 저는 1이라고 할까요?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봤을 때 에러가 안 나타나야 되겠죠? 에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에러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그 아두이노 컴퓨터 연결한 거에다가 업로드까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업로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저는 원래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두이노에다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스캔할 때 I2C 디바이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정상인 거고요. 좀 이따가 이제 연결을 다 하고 난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쨌든 업로드가 잘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얘를 몽땅 다 연결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시리얼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지를 좀 이따 화면으로 또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핀 꽂는 거를 화면 상에 그대로 한번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이쪽 제일 끝에 60번에 맞춰 가지고, 이 제일 끝이요, 60번에 맞춰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이 뭐 45라고 보시면 되겠죠. 45에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습니다. 네, 생각보다 세게 꽂아야지 되는데 잘 안 꽂히네요. 네, 생각보다 세게 안 꽂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꽂아서 그런 건지. 네, 다시요. 네, 이상하게 잘 안 꽂히는 것 같으니까 좀 딴 데다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0번, 1번부터 그냥 되는 데에다가, 네, 이제 좀 잘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1번부터 지금 차례대로 꽂은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되는 거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1번에다가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들은 얘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화면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더라도 좀 반대로, 똑같이 할까요?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오늘 힘이 없나요? 잘 안 꽂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꽂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조절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조금 휘게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애는 저희는 그라운드 쪽에 가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제일 끝에 있는 애는 플러스 5V 연결이 되게 하고, 가운데 값을 여기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애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랑 연결하기 위한, 네, 이쪽 작업으로 맨 아래쪽 라인은 플러스로 먼저 가게 하는 거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쯤에다가 해서 5V로 가게끔 하는 거를 꽂아 줄 거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5V니까요. 그래서 5V로 가게끔 꽂아 주고, 좀 화면을 크게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라운드 가는 것도 해줘야 되니까, 그라운드 긴 거도 하나 챙겨서 그라운드 가게끔 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쪽 하나 라인은 다 5V고요. 맨 위쪽은 다 그라운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요, 아두이노랑 좀 빼서 하겠습니다. PC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들어서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쪽을 그럼 그라운드에 연결한다고 했었으니까, 맨 끝에 쪽을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칸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꽂아서 얘는 그라운드로 가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끝에 거는 5V로 가게끔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또 빨간색 라인 짧은 걸 찾아서 이쪽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고, 조절하는데 좀 안 불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다가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이쪽에 연결한 거고 5V에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네, 선을 일부러 좀 밑으로 돌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L을, 네, 얘랑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를 세 번째에다 연결하는데, 세 번째 연결하기 전에 첫 번째 이쪽 끝에 있는 애는 또, 네, 여기서 그라운드,
두 번째 있는 애는 5V로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땡겨서 보였네요. 첫 번째 칸에 있는 이거 있죠? 이 첫 번째 애는 5V를 꽂기로 했습니다. 아, 그라운드를 꽂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라운드, 두 번째는 5V, 세 번째는 얘한테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블 그 색상에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칸에 있는 첫 번째 칸이요. 있는 애는 첫 번째 칸에 연결에는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로 돌려서 그라운드 가게 꽂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는 5V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애는 또 여기에다 꽂아서 5V에 갈 수 있도록 또 돌려서 여기 5V에 꽂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이거의 가운데 있는 애랑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라인은 이거 가운데 있는 거로 가야 되니까 이게 좀 조절이 힘든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얘를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꽂았고요. 3개 꽂은 다음에 이제 다음 해야 될 거는 네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를 또 어디다 꽂냐면요. 네 번째 칸에 꽂는 것을 여기에서는 12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11번에다 꽂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2개짜리를 연결되어 있는 애를 준비를 했고요. 2개짜리 준비되어 있는 애를 여기 앞에 2개를 차례대로 연결을 해서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 되는 애와 6번째 되는 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까지 돼 있고, 여기와 여기에 꽂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2개를 꽂고요. 네. 생각보다 잘 안 꽂히는데, 이렇게 꽂고, 이게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흰색 있고요. 여섯 번째 애를 또 꽂아야 되니까 여섯 번째를 또 꽂아서 2개를 흰색이 12번이죠. 그래서 저는 흰색 12번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1번에는 이 회색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거 좀 복잡합니다. 몇 번 영상을 멈춰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꼭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 다 연결해놓고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13번, 12번에다가 13번, 12번이 아니죠. 12번, 11번에다가 각각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애도 그라운드로 꽂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또 그라운드를 꽂기 위해서 하나 해서 여기에 5번째에 해당하는 애를 꽂고 이쪽에 그라운드에다가 또 연결을 해줍니다. 네, 복잡하긴 하지만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 해당하는 거를 다 꽂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의 내용을 다 꽂았고 이제 오른편에 이쪽에서부터 보는 5개를 마저 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 연결을 하기 전에 이제 요렇게 4개짜리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또 구해서요. 이 4개짜리를 또 차례대로 연결을 할 거고요. 또 여기 220오hm 저항 하나 있죠. 이 저항과 그 다음에 플러스와 그라운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할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플러스 5V에 또 연결할 거 하나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5V에 연결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먼저 제일 왼쪽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 있죠.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를 여기 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아 얘도 그라운드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라운드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어서 5V 짜리가 그 옆에 있는 건데 얘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여기에 5V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꽂고 여기도 하나 5V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꽂아주고 난 다음에 잘 꽂았으면 이거 지금 5V에다 연결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하고 이 라인이 다시 얘와 연결되면 되니까요. 이쪽에 꽂아주고 같은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항도 잘 연결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4개만 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시고요. 저는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순서로요 돼 있으니까 이 4개를 그대로 차례대로 이쪽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여기. 그래서 4개를 차례대로 네, 잘 맞춰서 한 번에 꽂을 수 있도록 저는 좀 노력을 하는데요. 한 번에 잘 안 꽂히네요. 다시 한번 4개를 잘 잡아서 4개를 한 번에 꽂을 수 있도록 들고 네, 위치 잘 맞춰서요. 네, 생각보다 이게 조금씩 이게 위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4개 꽂기가 바로 한 번에 꽂기가 힘든데 우선 3개부터 꽂고요. 이어서 4개 마저 저는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차례대로 지금 꽂은 겁니다. 아, 꽂는 거 보느라고 이쪽을 화면에 잘 나타나는지 못 봤는데 네, 그래서 그라운드 그 다음에 5V 연결하는 부분 저항해서 하나 둘 셋 4개를 꽂았고요. 그럼 제일 왼쪽에서부터 따지면은 제일 왼쪽 게 네, 2, 3, 4, 5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얘네들도 2, 3, 4, 5 순서대로 가서 2, 3, 4, 5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2번 꽂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순서대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꽂은, 하나 빠졌네요. 다시요. 2, 3, 4, 5에 정확하게 꽂은 것 같습니다. 0번, 1번, 2, 3, 4, 5니까요. 그쵸? 그래서 2번에 제일 이쪽 게, 그 다음에 3번이 녹색, 4번이 파란색, 보라색이 5번에 정확하게 꽂힌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거의 10분 동안에 걸쳐서 이거를 꽂은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이제 다 꽂았으니까 그럼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안 되면은 또 다시 연결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도 연결을 했는데요. 불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동작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네, 아까 그 조절할 것처럼 이쪽으로 크게 돌리면 까만 라인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돌리면은 밝아지는 게 보여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요. 저는 시리얼에서 몇 가지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글씨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컴퓨터에서 아까 저는 업로드까지 돼 있는 상태고, 시리얼에서 한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에는 아직까지 No I2C IEC 디바이스 파인드라고 나오는데요. 디바이스를 아직까지도 스캔해서 못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업로드를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요. 그리고 시리얼을 잠깐 다시 업로드가 완료되고 시리얼을 확인을 해보면 저는 여기 시리얼에 아직까지도 네,
네, No I2C 디바이스라고 나오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I2C 디바이스가 원래 이제 인식이 돼야지만 나머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더 뺐다가 꽂기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2C 부분 디바이스가 나와야지만 저는 나머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8, 9, 10, 11, 네, 8, 9, 10, 11, 12에 지금 꽂은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도 11, 12에 11번, 네, 11번 하얀색 먼저, 하얀색 먼저 해서 12번에 하얀색 12번, 네, 11번에다 꽂은 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꽂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드 업로드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컴파일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 우선 확인을 해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업로드가 되면 보통 이게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예제만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좀 전에 이제 LCD 돼 있는 게 있었으니까 헬로월드만 잠깐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이 I2C가 제대로 적용이 돼야지만 이게 뭔지 디바이스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글씨가. 근데 글씨가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얘가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아까 이제 수업 준비하기 전에 연결할 때는 잘 됐었는데요. 지금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결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네, 화면을 끈 상태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I2C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지금 문제가 없이 다 된 것 같은데 연결 제대로 한 번만 또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연결 다시 한 번만 제가 세팅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끊고 진행.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연결을 다 하고 그 앞에 놨던 이 코드 있죠. 이 I2C-LED 연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죄송하게도 이 연결 코드는요. 사실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요거 있었죠. 이 4개짜리 연결할 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화면에다가 이걸 해봤을 때에도 좀 전에 했었던 그 LED 체크 코드 있었죠. 네. 다시요. 열어보기를. 네. LCD2라고 해서 좀 전에 여기 체크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LCD1이었었죠. LCD1에서 이 부분 스캔하는 부분으로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이거 업로드를 하고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네 체크를 해봐도 얘는 결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게 사실상 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네 I2C 디바이스를 파인드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에서만 가능한 거였고 우리가 했던 이 연결에서는요 그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는 어떤 코드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 내용인데요. 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연결했던 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 2, 3, 4, 5 연결을 잘했고 그 다음에 11번, 12번에다가 뭔가를 연결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 있죠? 이 코드 내용을 모두 다 네, 저는 혹시나 싶어서 해놨는데 이 코드 내용입니다. 이 코드 내용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LCD 1이라고 돼 있던 거를 모두 다 지워서요. 여기 부분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요. 연결했던 건 그대로입니다. 연결한 거 바꾸는 거 없이 네, 앞에 보여드렸던 화면 그대로의 연결 상태에서 코드 내용만 8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 내용으로 모두 다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체크 스케치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 저는 여기 잠깐 오류가 있다니까 이 부분만 한번 이렇게 지워서 컴파일을 잘 해주고요. 네, 이상한데요.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네, 이상하네요. 이쪽에 뭐가 지금 코드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건데, 한번 네, 이 부분을 다시 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주면, 네, 이쪽에 뭐가 있나요? 다시 한번 컴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컴파일 제대로 했네요. 이게 아마 안 보이는 뭔가 글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주게 되면, 네, 업로드가 잘 되면은요, 저희 그 아두이노 액정 LCD에는 헬로 월드라는 글씨와 함께 그 밑에 1초당 한 번씩 어떠한 글씨가 써지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혹시나 다른 분들 복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될까봐 여기에 다시 저희 수업 자료에다가도 붙여놓고 이걸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얘도요. 네, 저장을 해주고 이거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 그대로 만약에 복사를 해서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 해주고 업로드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컴파일 잘 되고 업로드가 잘 될 것이고요. 업로드가 되는 순간 이제 헬로 월드 0123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LCD 작업할 때는 항상 저도 몇 번 연습을 하고 하는데도 버벅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영상을 좀 멈추신 다음에 한두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 부분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헬로 월드라는 글씨와 함께 그 밑에 라인에는 연속적으로 숫자가 바뀌면서 어떠한 수치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 말고도 원래는 예제 쪽에 디스플레이 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예제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링크 같은 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연결한 거하고 똑같은 핀이기 때문에요. 얘를 만약에 컴파일 해주고 여기에서 네, 저는 이게 아직 안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컴파일 해주고 업로드를 하면 연결한 게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가 똑같이 동작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글씨가 나타나면서 블링크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결했을 때 문제가 뭔가가 있어서 또다시 글씨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체크해서 다시 아두이노 한번 연결해주고 빼주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그냥 헬로 월드라는 글씨 뒤에 깜빡이는 애가 나타나는, 그거가 제대로 되면은 제대로 동작하는 거나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거로 만약에 예제 파일 중에서 마찬가지 여기 리퀴드 크리스탈 블링크 말고 뭐 커서라든가 커스텀 캐릭터 혹은 디스플레이라는 거,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핀에 돼 있는 거고요. 네, 디스플레이는 뭐가 별로 그냥 이 글씨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업로드를 해보면요. 네,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되는 건 좀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저는 깜빡깜빡 하는 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예제가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뭐 오토 스크롤, 블링크, 커서, 뭐 커스텀 캐릭터, 디스플레이, 헬로 월드, 스크롤,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씩 모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오토 스크롤 한번 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열어둘 거를 뭐 블링크,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제로 네, 리퀴드 크리스탈의 커서, 그리고 또 열기를 네, 커스텀 캐릭터 몇 개까지 보여드린 게 나을까요?
커스텀 캐릭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스크롤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디스플레이까지 했으니까요. 헬로 월드 했고요. 저희는 스크롤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차례대로 그럼 실행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 실습한 거를요. 아까 꽂았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한 번씩 컴파일해서 실행이 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연결이 제대로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제일 첫 번째 저희 실습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업로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 네, 숫자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업로드를 다시 한다, 컴퓨터 컴파일을 하고 다시 업로드를 실행시켜주면 업로드 여기 깜빡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쪽에 보이고 난 다음에 저기에 다시 1, 2, 3, 4 해서 글씨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파일 LCD1 말고요. 아까 이제 열었던 오토 스크롤을 만약에 업로드를 한다. 업로드를 또다시 지금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요. 여기에 해주고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네, 이쪽에 글씨가 네, 1, 2, 3, 4, 5 해서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렇게 바뀌는 오토 스크롤에 해당하는 예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스크롤은 닫고 이어서 두 번째 블링크라는 거를 또 업로드를 잠깐 해주면 이번엔 또 업로드가 이쪽 아래에서 이루어지겠죠. 업로드가 깜빡깜빡 하는 게 끝나고 나면 이쪽 편에 헬로 월드가 글씨가 나타나는데 그 뒤에 깜빡이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케이블이 네, 이쪽에요.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깜빡이었다가 없어지고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블링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이번에는 또 예제를 실행을 해주면 또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요, 헬로 라는 글씨가 옆으로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커서 깜빡이는 것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없어지고 또다시 헬로 월드가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동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 말고 뭐 커스텀 캐릭터는 아까하고 동일한 예제인 것 같은데요. 커스텀 캐릭터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깜빡깜빡 업로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글씨가 I love Arduino라고 해서 네, 특수 문자와 함께 글씨가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여기 캐릭터 하나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네, 이제 캐릭터가 팔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한번 업로드를 해주면요, 여기서 또 깜빡깜빡 업로드가 되겠죠.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 헬로 월드가 깜빡깜빡 하면서 네,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길이 때문에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번엔 스크롤이라고 하는 예제를 만약에 업로드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네, 다음과 같이 업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요, 헬로 월드가 왼쪽으로 스크롤 되면서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나타나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그 네온사인 전광판 같은 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동일한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결한 상태 저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뀜 없이 연결된 게 그대로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를 더 꽂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이게 잘 연결돼 있도록 냅두신 상태에서 예제를 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헬로 월드 글씨 보여주면서 숫자가 나타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 코드 내용대로에서의 몇 가지 그 예제들, 아두이노 그 리퀴드 크리스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좀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셋업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코드 그대로 12번, 11번, 그 다음에 5, 4, 3, 2번 연결 그대로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코드에서도 이번에는 뭐 글씨들이 나타나게끔 하겠다 라고 해서 랜덤 값 하나를 받아오고 만약에 랜덤 값이 0번이다 라고 하면은 위에 글씨만 출력되게, 그리고 랜덤 값이 1번이다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아랫줄이 출력되게, 그 다음에 랜덤 값이 2번이다 라고 하면은 동시에 두 문장이 위아래로 같이 출력되게, 그게 1초 단위로 바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초 후에는 모든 내용을 지우고 다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한번 전체를 복사를 해서 또 저희 아두이노 코드에다가요, 이번에는 LCD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실행되고 나면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두 지워주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 2번 정도 쳐주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모두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기 전에 저장하기를 이번에는 LCD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요, LCD 테스트 해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스케치 파일이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면은요, 컴파일이 완료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업로드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존 실행되는 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cocoapop.cc와 그 다음에 아래에 글씨가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랜덤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는 아마 이건 예제를 바로 안 보여드려도 될 거고요. 이거 그냥 업로드만 하고 바로 실행시킨 상태니까 잘 되는지만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또다시 새로운 파일을 열고 이번에는 LCD와 그 다음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파일 하나를 만들었고요. 저장하기를 이번에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LCD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리죠. LCD 디스턴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디스턴스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그거 안 꽂았던 7번, 8번에 이렇게 만드는 거리 센서를 한번 저번에 테스트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은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LCD를 꽂아 놓은 키트에다가 그대로에다가 요거 두 개를 7번, 8번에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5V와 그라운드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거리 측정이 잘 되는지를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복사를 하고요. 저는 좀 전에 아두이노 새 파일 만드는 거에다가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하고 컴파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컴파일은 해주긴 하고 업로드까지 해주지만 LCD에는 이제 동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거리 센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따라서 업로드도 잘 될 겁니다. 문제없이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해도 시리얼에는 당연히 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하드웨어 그대로 LCD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안 건드리면서 이 내용을 또 꽂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트리거에 8번 핀을 꽂았구나 라는 것과
다음에 에코에 7번 핀을 꽂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내용 그대로 해서 실행을 했을 때 거리가 시리얼에 나타날 텐데, 그러면 요 플러스 5V 그라운드 에코 그 다음에 트리거를 잘 꽂는 거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고 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코드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거리 내용이 LCD에 저희가 컴퓨터가 없더라도 LCD 화면에 그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네, 이거 좀 전에 이 코드 내용 복사를 해서 실행이 되게끔 시리얼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그럼 저희는 실습을 마저 이어서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앞에 LCD 꽂아놨던 그대로에다가 요거만 추가사항으로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리 측정하기 위한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요, 맨 왼쪽에 5V, 그 다음에 트리거, 그 다음에는 에코, 그 다음에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요, 그쵸?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원 연결이 잘 된 상태에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꽂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지금 연결된 얘네들은 건들지 않도록, 네, 안 빠지도록 잘 한 번씩 이렇게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 더 연결을 하는 거고요. 맨 왼쪽이 5V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5V는 거리 뒤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네, 5V VCC 부분에서요 해서 5V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애들이 있지만 제일 끝에 그라운드를 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도 네, 이쪽으로 연결하면 문제점이 심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제 앞쪽으로 해서 화면을 하려고 하니, 네, 이 부분은 좀 꽂기가 어려운 감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앞쪽에다 열심히 꽂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힘들죠.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꽂기가 편해서요. 여러분, 다음같이 다시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네, 이번엔 케이블이 좀 많아서 잡고 있기가 힘든데, 아까 그 5V 있죠? 5V를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맨 오른쪽입니다. 뒤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VCC에 꽂아주도록 하고요. 네, 잘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라운드도 꽂아줘야 되는데요. 그라운드는 반대편이죠. 그래서 그라운드도 연결해서 그라운드에다가 꽂아줍니다. 네, 잘 꽂았고요. 5V 그라운드 잘 꽂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라고 하는 게 5V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8번에다가 꽂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에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리거 연결하기를 8번에 연결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에코 부분은, 네, 7번에다 연결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꽂고 난 다음에 7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네, 가끔 이런 거 이제 꽂아주다가, 네, 선이 잠깐 그거 오버가 나면 아까 헬로월드 글씨가 잘 보였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저는 이제 다 연결을 했으니까 거리 측정하는 것도 거리 측정하는 거고, 얘도 잘 되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아까 저는 LCD 뭐 1번이라든가 2번이라고 하는 파일을 잠깐 열어서 LCD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LCD 테스트였나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얘가 또 제대로 안 꽂혀 있다네요. 그럼 한번 빼주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제로 했었던 LCD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시켜줘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는지를 여기에 헬로 월드 글씨가 나타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잘 되는구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좀 전에 이것도 연결했었죠. 저거 꽂아지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CD 디스턴스라고 하는 예제를 저는 또다시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글씨 나오던 거는 딱 멈춰버립니다. 이거가 동작하는 순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센서만 동작하고 있고요. 이 거리 센서에 해당하는 저는 거리가 지금은 뭐 10cm, 11cm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손을 갖다 대주면 당연히 2, 3cm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저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실습하고 있었던 내용이 저한테는 이렇게 시리얼로 보여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얼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적외선 센서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막거나 하면 5cm, 뭐 더 가까이 가면 3cm, 2cm까지 체크가 됐다가 좀 더 멀어지면 그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모니터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리가 거의 한 11.5cm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코드가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거지만 트리거 8에 꽂고 그 다음에 에코 7에 꽂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계산하기 위한 시간 10초 10 마이크로 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거리를 시리얼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0.5초 간격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방금 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왜 또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액정 디스플레이 저희가 연결했던 거에 이 거리 측정한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에 했었던 크리스탈 리퀴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8번 핀 에코, 8번 핀 트리거, 7번 핀 에코 거리 계산하기 위한 값 그리고 저희 열심히 핀 꽂았었던 LCD 핀들의 배열과 그 값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LCD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해줍니다. 첫 윗줄에다가는 디스턴스라는 글씨가 적히게 하고 그 다음에 1초만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리 계산하는 값들을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커서를 0, 1번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했었던 디스턴스 값을 몇 cm가 된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화면에 프린트 해주는 작업과 그거를 0.5초 단위로 바꿔지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내용을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하고 그리고 저희 LCD 디스턴스 됐던 얘를 모두 다 지운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엔터 한 두 번 정도 쳐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도 모두 복사를 해서 이쪽에 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업로드를 해주고 나면은 업로드가 컴파일 에러 없이 업로드가 잘 되고 나면요. 이제 시리얼에 계산되게 된 값이 보이는 거를 저희가 참조를 빼버렸기 때문에 시리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시리얼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세팅한 LCD에 현재의 거리가 측정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측정되는 부분을 화면을 또 바꿔서 그 부분이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한 경우고요.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에 11.7cm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손을 맞거나 하면 3cm로 5cm, 3cm 됐죠? 그 다음에 더 멀어지면은 5cm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치우면 12cm 정도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얘를 좀 더 뒤로 빼면은 네, 거리가 네, 더 멀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거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거리 센서의 값을 LCD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LCD가 케이블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고 연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요. 연결하셔도 잘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은데, 그러더라도 저희 LCD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편안하게, 그래도 어렵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값은 거리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저희 온도 센서를 가지고도 또 온도 값을 파악해보고 저기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 하나 더하기를 이번에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온도 센서 연결하고 그 실습이 완료되는 것까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온도 센서 연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지난번 수업에서 이러한 온도 센서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면서 온도 센서 측정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템퍼레이처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어떠한 뭐라 그러죠?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것도 아마 기억을 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온도 센서를 다음과 같이 5V 그라운드 가운데 거로는 A0에 연결하는 거를 하고 온도가 제대로 측정되는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온도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네, 되고 나면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주의하실 때 지금 이 TMP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네, 이 네모 잘린 부분이 앞쪽을 보고 있을 때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그라운드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A0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얘 잘못 연결하면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앞에 실습에서 하셨던 네, 저희 네, 초음파 센서를 거리 측정하는 초음파 센서를 빼고 이번에는 이 템퍼레처 센서를 넣고 그다음에 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 아두이노 하고 있었던 예제에다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열고 이번에는 모두 지워서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LCD 템퍼레처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LCD 그 다음에 TEM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 해보고 그 다음에 시리얼에 이게 컴파일이 잘 되고 나면 업로드를 해서 시리얼에 잘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확인했을 때 당연히 네, 온도 화씨 섭씨가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은 지금 맞는 겁니다. 무지하게 뜨거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쵸? 원래 섭씨는 그거보다도 온도가 훨씬 낮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를 잠깐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꽂아서 저희가 그 값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안 되고 이제 꽂은 다음에 이 화면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화면을 또 전환을 해서 한번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연결했었던 그대로인 거죠. 여기에 이제 템퍼레처 센서라고 하는 여기 글씨 잘 보이시나요? 초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초점을 잘 못 맞추네요.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손에 이렇게 얹어서 좀 초점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니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맞아야지만 나머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LM3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저희 눈에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글씨가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맨 왼쪽이 플러스, 가운데가 A0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에 꽂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추고요. 얘를 빼고, 그쵸? 잘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애를 잠깐 하나씩 빼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사용하면 되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운드와 플러스 되는 부분을 잠깐 빼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꽂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어서요, 이제 꽂아주기를 하나씩 3개를 이렇게 차례대로 꽂아주고, 저는 당연히 네, 잘 꽂았고요. 맨 왼쪽이 플러스로, 가운데가 A0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맨 왼쪽이 플러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가 A0에 연결되도록, 그쵸? A0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 꽂아서 A0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맨 오른쪽이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은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화면에는 지금 온도가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 방 온도가 지금 오늘 날씨인데도 좀 네, 또 건드리면서 여기 또 글씨 이상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LCD가 좀 다루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온도가 잘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잘 측정되니까 온도를 한 번씩 컴퓨터에다가 시리얼에 보내고 있어서 얘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온도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섭씨로는 27.34도가 표시되고 있고 화씨로는 81.22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손을 잠깐 대면 기온이 좀 더 올라가겠죠. 28도, 29도, 30도까지도 올라가네요. 다시 손을 떼면은 네, 원래 기온으로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저희는 연결한 LCD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LCD 표시하기 위한 코드는 앞서 배우셨던 코드에다가 더 적용을 하면 되겠죠. LCD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을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시리얼도 보내는 걸 좀 할 거고 LCD 세팅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저희 뭐 설정해 놓은 게 A0에서부터 아날로그 값을 불러온다 그랬죠. A0에서 아날로그 값을 불러와서 온도를 계산하는 거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여전히 네, 섭씨 보여지는 것과 화씨 값을 보여주는데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LCD에다가 화면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라인에는 화씨를 저희가 쓰고 있는 섭씨죠. 섭씨를 표현을 하겠다. 출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는 두 번째 라인 화씨 계산한 걸 가지고 화씨를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고 이거를 1초 단위로 값을 보여주고 LCD를 없애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보여주고 1초 기다렸다 없애고 보여주고 1초 단위로 화면이 갱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모두 지우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엔터 한 2번 정도 치고 이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컴파일이 잘 되는지를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요,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 연결했던 LCD의 그 온도에 해당하는 섭씨와 화씨 표시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잘 표시되고 있느냐? 우선은 이렇게 프로그램했을 때도 시리얼에서도 값이 보여야 되니까 시리얼에 26도, 27도, 그 다음에 화씨로는 80, 81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실제 연결 다 돼 있는 애가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를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오늘 실습은 거의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아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기 아까 빼놨던, 네, 이것도 있고요. 적외선 적외선이래. 그 초음파 거리 센서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값이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보시면 온도 센서 연결을 해두고 27.3도, 그 다음에 화씨는 81.2도라고 잘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주면요, 손을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29도, 30도까지 올라가고요. 31도까지도 올라가네요. 그쵸? 31.7까지, 32도까지 올라갔다가 손을 다시 떼주면 기온이 차차 낮아져서 다시 떨어지면서 수치가 30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 LCD를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의 값을 표현하는 것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매끄럽게 제가 수업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와도 이게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가 이 LCD더라고요. 전원 연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선 연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가끔 결과가 제대로 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이렇게 한두 개가 빠지거나 들어 꽂아 주시면은 저게 또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CD는 여러 번 잘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꽂아 둬야지만 사용이 쉽고요. 그래서 어려운 감이 좀 있지만 이렇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이쪽에 표현을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설명 화면으로 넘어가서 마저 오늘 수업에 대한 정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 시리얼 그 값과 그 다음에 그 LCD에서 섭씨 화씨가 보여지는 것을 해봤습니다. 네, 실습 예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어서는 원래 그 예정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설명이라든가 실습 내용이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이 케이블 하나 꽂아서 하는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수업 준비하는 데만 거의 한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준비를 한 수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LCD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LCD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초음파 거리 측정하는 센서와 연결해서 그 거리를 LCD에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온도 센서도 그 LCD에 보여주는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원래 오늘 이 기울기 센서를 사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키패드 연결한 이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수업 올릴 때는 파일 하나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저는 영상 촬영하고 또 수업 설명하고 영상 촬영하고 수업 설명하고 이거를 순서대로 하더라도 파일이 많이 끊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실습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영상이 많아져서 이게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래는 이제 추석 이후에 오프라인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분들도 온라인을 더 선호하셔서 온라인 수업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했었던 실습을 제가 수업 시간을 좀 짧게 끝내는 이유는
안 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고 수업을 실습을 해보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러한 실습들을 잘 되게끔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제 이제 하나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과제를 오늘은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 것도 있고 해서 과제를 안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LCD는 꼭 반드시 하는 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연결해서 실습 예제 중에 뭐 섭씨, 화씨 나타내는 LCD 제가 마지막에 영상 찍은 거 있죠? 를 촬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예제로 뭐 아까 거리 측정하는 LCD 연결 혹은 뭐 간단하게 헬로 월드 센서 연결 안 하고요. 이것만 돼 있는 LCD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제일 첫 번 여기였었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코드만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연결만 잘 하시고 한 그러한 내용을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LCD에 잘 표시가 되는 거를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찍어서 업로드.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하시느냐? 저희가 수업이 10월 저도 잠깐 날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하는 게 26일인데요, 이게. 그러면 이때 수업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날 바로 제출하기 힘들겠죠. 그러니 다음 과제는 26일이 아니라 11월 1일까지입니다. 11월 1일 밤 12시. 이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 전날 밤까지입니다. 마찬가지 LCD 과제 제출 부탁 해서 과제를 제가 저희 사이버 캠퍼스 있죠? 거기다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서 지금 작성을 하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 가서요. 여기에 저희 과제를 수업 게시판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사물인터넷 여기에서 세 번째 과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제출 과제고요. 11월 1일 밤 12시까지 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LCD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 과제인데요. 작성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습 예제 중에서 잘 되시는 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2일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11월 그러면 2일 00시로 하면 되겠죠. 11월 1일이 아닙니다. 2일이 아닙니다. 00시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주차 수업은 저도 좀 많이 실습하느라고 어려웠는데 그러더라도 천천히 영상을 멈춰가면서 잘 복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연결 반드시 해보셔서 과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발표 준비하시고 평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도 어렵지만 한번 잘 하시고 과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9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10주차 때는 이거에 해당하는 기울기 센서 실습, 그리고 요 키패드 연결을 이용한 실습은 그때 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하시거나 영상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문의를 하셔도 잘 대답해서 받고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을 테니 그렇게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